안녕하세요.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사들이 자기 피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경우가 많아요.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급휴 이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무급으로 준다든지. 그럼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피해, 이런 불법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대응법이랑 그 유형들을 조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불법 피해 사례 신고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안에 노동상담소들이 그 신고 접수를 받는 곳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그 코로나19 이제 신문 10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 뉴스를 온라인상에서도 계속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터 보시면 전화번호가 1577-2260 요걸로 돼 있는데 요게 전국망입니다. 그래서 1577-2260 전화를 하시면 전국에 있는 그 노동상담소나 뭐 노동권익센터 아니면 비정규 지원센터 이런 데들이랑 다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요. 요즘에 휴업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임금을 못 받고 무급휴일로 놀게 되면 부당하다고 조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쉽게 설명된 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노동자들 스스로가 딱 이걸 판단할 때 이게 신고를 해야 되나? 이거 참고 넘어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의 기준이 될 게 필요해요. 요 안내 포스터에 보면 정부 지원 제도 활용이나 뭐 이런 대응법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게끔 카드 뉴스도 계속 같이 배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위 코로나로 인한 이 회사의 직장 갑질 요 유형에 대해서 좀 빨간 줄로 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라든지 이제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로 자가격리가 돼, 뭐 회사의 지시로 자가격리가 되고 휴직이 통보되는 상황. 그리고 연차나 무급휴직 이런 것들을 동의서를 받아서 강제로 쓰게 만드는 상황. 뭐 그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감소되었다. 라는 거를 노동자 탓으로 돌려서 이제 무급휴직을 통보하거나 아니면 아예 퇴사시켜 버리는 거죠.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 영세사업장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거든요. 서비스 진짜 그런 업체.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네네, 그런 사례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법적 다툼이 꼭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라도. 이런 상황을 접하시면 가까운 상담소나 아니면 뭐 노동부 이런 게 문의를 하셔가지고 좀 꼭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 신문 10답에 대해서 맛배기로 한번 저희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일 처음으로 보건당국에 의해서 확진이나 아니면 자가격리 상황일 때 유급휴가를 쓸 수 있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 저희 방송할 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실제 유급휴가를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무급휴직이나 뭐 휴업 상황, 그리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연출되는 곳도 있긴 있어요. 정부 지원금이 별도 생활지원금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좀 작긴 작지만 그것도 이제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노동부가 아니라 별도의 이제 지자체 시군구에 신청을 하시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회사가 이제 연차 사용을 강요할 때, 그러니까 무급휴직의 동의서를 받으려고 할 때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그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가까운 상담소나 노동부에 무조건 문의를 하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회사가 모르고 진행했더라도 이걸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문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문의하면 그냥 당하죠. 자기가 이제 서명했기 때문에. 네네. 서명을 하면 강제적으로 이걸 받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증거만 있으면 이걸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거 방송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약간 짬밥이 생겨가지고 네.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 된다. 이건 하나는 각인이 되거든요.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회사 상급자나 이런 사람한테 묻는 형식으로 문제가 없는 거 맞냐 라고 하면서 재차 회사가 이걸 강제로 했다라는 것의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좀 볼 거는 일단 휴업이나 휴직 이 부분이 발생했을 때 임금 부분이에요. 사실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임금 보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난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려서요. 지난 방송은 꼭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고나 뭐 공고사직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조금 주고 있어요. 정부에 거의 75% 가까이 주고 있거든요. 휴업수당으로 하여튼 70% 정도만 주더라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 지원금을 좀 받아서 고용을 조금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랑 협의를 좀 벌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돌봄 휴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정부가 돌봄 휴가에 대한 부분에 지원금이 조금 짜요. 그러니까 법 제도 자체가 이제 무급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유급으로 했는데 하루에 5만 원 최대 지원하는 걸 부부 합산해서 50만 원 정도밖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생계비로 답이 안 되거든요. 5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요 돌봄 휴가 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회사랑 좀 협의를 해서 재택근무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이 나오니까 유급 휴가를 조금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에서 좀 열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난중에 노동자 입장에서도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거든요. 기업 피해를 노동자의 전부 전가하기보다는 같이 조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조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소에서 확인되고 있는 그 불법 피해 사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왜 사회와 거리두기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은 이 전국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으러 와라 라고 했는데 이 가기 무서운 거예요. 기차 타고 뭐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 걸릴 게 계속 고민이 들어서 안 가면 안 되냐, 교육을 좀 미루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한 두세 차례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안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코로나가 무서우면 그럼 니 그냥 쉬어라, 무급휴직 한 달 해라, 이렇게 해서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바로 회사 그만둬라 라고 요청이 온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상담 문의가 온 분도 있고, 또 어떤 케이스는 직원의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도 사람 관계 인지상정에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가집에 간 거죠, 직원들이. 근데 회사의 상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갔으면 조금 불안하다, 한 3, 4일 정도 연차 쓰고 안 나오면 안 되겠냐, 거기 간 직원들한테 개별로 쭉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회사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지도 않았어요. 상사가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결국에는 싸우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상사의 괴롭힘이 시작된 거죠, 업무적으로.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는 상황, 연출되는 게 있고, 또 서비스 직종 중에서 사회복지 쪽의 어떤 서비스 직종인 경우들이 좀 있어요. 어린이집, 뭐 노인 뭐 주간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인력을 운영하는 데에서 영향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무급휴직을 또 동의서를 받고 안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시는 분이 아니 휴업수당 줘야 되는데 왜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냐, 나는 못 쓰겠다, 휴업수당 달라, 여기서는 그냥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이분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니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권고사직을 요청한 거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휴직만이 되는 게 아니라 거부를 한다거나 어떤 지위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해고, 고용 문제까지도 발생하는 상황이 연이어 계속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심각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그렇게 뛰어다니고 시민들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업이 도둑놈 신보라는 거지. 뭐 우리 민주노총에서는 그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출혈해라. 왜 국민 세금으로 계속하냐. 산업유보금 벌써 950조나 모아놨는데 내라. 10%만 내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못 받는 사람 다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해서 모아서 돈을 좀 내라. 네. 실제로 돈이 없는 사업장도 네. 진짜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단순한 피해 사례만 있는 게 아니네요. 노동부에서 무급휴직 좀 하지 말고 유급휴가 쓰게 하고 휴업수당도 지원한다고 계속 안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아무 소용이 없네요. 네, 맞아요. 우려했던 그 결과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정말 코로나19 직장 갑질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행위를 넘어서 직장 내의 어떤 노동자 통제, 이게 더 이전보다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해고나 이런 부분도 어려워했는데 코로나19를 빌미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장 갑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동자분들이 자기가 입은 피해 사례에 대해서 증거를 좀 명확하게 수집하려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강제로 연차를 쓰게 했다고 해 제한을 한다든지, 제한식으로 하지만 협박이거든요. 이걸 강제적으로 조금 쓰게 했다는 내용, 아니면 회사의 뭐 공문, 뭐 서류, 아니면 상사의 어떤 얘기, 이런 것들을 녹음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나 그 무급휴직을 이제 휴업수당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이게
이후에 임금 체불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임금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49조에 보면 그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3년 동안에 뭐 이거를 시효를 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좀 소멸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고용 문제는 이런 영향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퇴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바로 임금 체불로 걸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증거를 미리 수집을 해서 카톡, 뭐 문자, 뭐 회사 공문, 상사들의 대화 내용 녹음 필요할 것 같아요. 노동자분들도 혼자 이 많은 걸 알고 대응하려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저도 힘들거든요. 이거 상담하면 힘들어요. 근데 노동자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이걸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뭐 하여튼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약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을 좀 더 배려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그런 피해 구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노동상담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방송 올라오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